온상공론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다. 한 달 만이네. 이번 15번째 시간은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근황 토크, 한 달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잔디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 있는 외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 살았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요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 지금 뭔가 아도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꺼졌어. 돈 내셨어요? 아도비. 돈 내죠. 그럼 먼저 가장 근황을 박진감 넘쳤던 친구는 외노자였는데, 외노자가 1번으로 할까 마지막으로 할까? 1번. 1번 외노자부터 그래요. 해봅시다. 제가 궁금하니까. 제일 먼저 궁금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효과음 들어가고요. 결혼을 되게 네. 멋있게 했어. 결혼을 전통혼례로 이제 드디어 했고, 추석 다음 주에 결혼을 한 건데, 저는 이 날짜가 되게 선선할 줄 알았어요. 원래 추석을 전후로 날씨가 항상 바뀌었잖아요. 제 기억 속에는. 근데 엄청 더워가지고 폭염주의보 같은 거예요, 결혼날.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야 뭐 결혼을 이 날짜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제 와준 사람들이 야외 결혼식이니까 너무 더워할까 진짜 너무 걱정되는데, 그래도 전통혼례다 보니까 마지막에 사물놀이 있거든요. 사물놀이를 한 애들이 되게 잘해줘가지고 걔네들이 다 캐리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물놀이는 결혼식에 참여를 해주는 팀이 있는 거야? 네, 그쪽에서 이제 결혼식 제가 온양민속박물관에서 했는데, 온양민속박물관이 쉽게 아니라 민간. 주인이 있는 거더라고요. 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팀에서 직접 다 사물놀이까지 연결해서 했어요. 그래갖고 원래 전통혼례 전에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흥을 돋구면서 땅을 이렇게 밟는데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흥을 돋구느라고 주변 땅들을 막 밟고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한번 흥 돋구고 마지막에 전통혼례 끝나면 더 신나게 하는데, 묘기도 막 하고 막 잘해줘갖고 그걸로 다 캐리. 그리고 이제 저는 할머니가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중간에 할머니가, 저는 이제 그날 당일 알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혼례 끝나고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반지 퓨전이었네. 교환하고, 퓨전으로 또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제 기독교였냐 막 그랬는데 할머니가 기독교였어요. 결혼을 왜 2번 하지 말란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언니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갖고 그날에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신혼여행은? 안 갔고요. 신혼여행을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래서 대신 전에 이틀 동안 이제 둘이서만 호텔에서 지내자고 하다가 찾아보다가 그 서촌에 있는 한옥 호텔이라고 해갖고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자쿠지 해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지냈어요. 서촌에서 이틀 지냈는데 너무 좋았어요. 서촌에 그 시장 있죠? 시장 바로 바로 그 사이 골목 들어가면 있는 데다 예약을 해가지고 엄청 깨끗하고 한옥이다 보니까 너무 좋고, 그 한옥 그 목재 다 보이고, 이제 남자친구는 더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고, 야외 욕조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오랜만에 목욕도 하고. 오랜만에? 아니 저희 집에 오랜만에? 욕조가 없어요. 저희 집에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만 있단 말이에요. 몸을 담근 적이 없어요. 오랜만에 몸을 담갔죠. 목욕제게. 탕에 들어가고, 러시에서 또 그거 사가지고, 러시에 거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샀더니 아니 요즘 명동에 있는 러시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는 거품 나는 것만 사러 갔는데 갑자기 손 마사지 해주고 뭐 발라주고, 그래서 20만 원어치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아니 안 살 수가 없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스크램인데 이것도 해보세요 하면서 손 막 다 닦아주고, 이것도 써보세요 저것도 써보세요 하는데, 여기서 안 사가 갔다가는 좀 안 되겠다고 이거 주기만 할까를 샀는데 20만 원인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집에 갖고 오고. 러시가 그걸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핸드크림 하나 사러 갔다가 머리 감고 나오는 데라고. 네.
거기서 막 몰랐어요. 머리도 감아보라 그러고 막 이런다고. 아니 거기서 진짜 그때 당시 이제 머리를 안 감고 갔는데 거기서 헤어 스프레이 이거 한번 써보시라면서 그 일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헤어 스프레이 해주고 막 머리 뭐 컬 이렇게 살아나면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고 그냥 아 미용실인가 코 베어가는 곳이더라고요. 러쉬는 코 베어가는 곳이라고. 네, 한 2만 원짜리 사러 왔다가 20만 원 긁고 그래서 아 무섭다 여기. 응, 그렇죠. 그렇구만. 근데 되게 한옥 호텔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아, 추천해드려요. 결혼을 그렇죠. 하기 전과 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야? 반지를 꼈다. 아, 그렇구나. 손에 뭔가 이물감이 있다. 요거가 가장 크게 달라졌고요. 결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 긍정적인 주목을 받아볼까. 긍정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긍정적인, 아, 긍정적인. 둘 다, 둘 다. 긍정적도 그렇고 둘 둘 다? 다지만 전통 원래니까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엄숙한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가니까 약 친한 분위기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아 내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이런 박수를 받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걸어갔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좋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결혼 끝나고 나서 이제 옷 갈아입고 식장을 이제 다 떠날 때 되게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네, 어. 그날 맞아요. 하루는 거의 막 약간 연예인처럼 맞아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카메라도 우리만 향해 있고 심지어 막 이제 패백한다고 옷도 중간에 갈아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아 이제 끝났구나 현실이구나 하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 맞아요. 어, 진짜 그래요. 그렇구나. 약간 너무 많은 환호여갖고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예, 예. 사실 화장도 다 해주잖아요. 또 그런 화장도 처음 받아가지고 아 화장을 하니까 사람이 아 이래서 연예인들 근데 되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뒤에 아무튼 신랑이 축하해. 떼맞춰서 뒤에 출연하는. 남편분이 음. 돌아다니시네. 왔더니 이제 냉혹한 가스 음. 없는 유럽의 겨울이 한국은 너무 폭염주의보라 너무 덥고 그랬는데 오니까 덥더라고요. 어, 5도 막 이렇게 해갖고 혹독한 겨울을 또 나겠죠. 알겠습니다. 1만 명이 유럽에 놀러 온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파리에 가서 만나고 다다음 주에 주말 제가 이제 휴가를 다 써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파리 갔다가 베를린 갔다가 이렇게 멋있다. 하는 또 건쟁이 하고 너무 아까부터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네, 제 오빠 에펠탑에서 와인을 들고 사진 찍은 오빠한테 보내드릴게요. 알겠어. 저도 아이, 약간 기대되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가는 거니까 그때 건쟁이 오빠랑 같이 에펠탑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거니까. 기대하도록 그렇게만 하니까 하겠습니다. 둘이 갔다 온 것 같잖아. 아, 무리 지어서 위험해. 갔어요, 무리 지어서. 우리 집에서 갔습니다. 저는 뭐 같이 저기 뭐 어디야 라뚜레트도 건쟁이 오빠랑 하룻밤을 보냈다고. 거기 무리 그러면 안 1인 돼. 1실입니다. 그렇게 여섯 얘기하면 명이 안 돼. 가서 여섯 명이 가서 벨빌 방 갔을 여섯 때 개. 같이 간 거야? 아니면 네, 다른? 맞아요. 벨빌 갔을 때. 별빌 끝나고 네. 차로 한 바퀴 돌았어. 6명이서. 네, 여섯 명이서. 강조. 말을 강조. 조심해야 돼. 다음번에 저기 남편이랑 만나는데 건쟁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아니. 여기는 쿨해서 과거는 묻지 않아요. 잔디 아빠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우, 나는 이번 한 달은 좀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 일단은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날씨도 이제 환절기고해서 감기를 처음으로 걸렸어 태어나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 걸리는 거 보니까 심하게 좀 오래 알았고 이게 또 애 키우는 집은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그걸 다 한 바퀴 전염되고 알아야 끝나거든. 어, 그래서 나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한 번씩 다 좀 감기를 걸려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 없었던 것 같고 어른들이야 아프면 좀 뭐 주말 이렇게 걸려도 좀 참았다 가고 그러는데 아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 여는 병원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 집에서도 좀 바빴던 것 같고 일적으로도 지난 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분양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비단 그것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내가 하던 부산 공동주택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여러모로 잘 안 풀려가지고 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갔다 오고 하느라고 좀 일적으로 좀 바빴어. 그 와중에 또 이제 논현동에 하던 이제 개인 건축물 거기에 이제 착공을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좀 챙기느라 바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또 몰리려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게 좀 힘들었어.
있었던 것 같아, 이번 달에. 그건 뭐 연락이 아예 안 되더라고, 잔디 아빠가. 단체방에 제가 이 친구 엄청 바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요즘 정신이 맞아요. 없었어. 그리고 내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냥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지난주 토요일 날 건축사 시험이 있었거든. 음,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이제 방관하는 건축사 시험이어서 또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나도 되게 약간 이전에 우리 건축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협회 업무나 뭐 이 시험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따고 듣고 나니까. 보니까 이번에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고 논란이 좀 많았어. 어렵다기보다 그냥 약간 되게 합격 안 시키려고 꼬아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반발을 엄청 많이 샀는데 그 기성 건축사의 입장에서 자꾸 대하게 되더라고. 어, 뭐 시험이 어려워야지 시험이지. 그냥 쉬우면 뭐 아무나 붙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건축사 아무나 떠? 그러니까 그렇지. 뭐지 이렇게 다릅니다. 실무가 더 어려운데 뭐 이 정도 해서 실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아, 이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 이래서 우리 건축사협회가 이렇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이- 모여서 이래서 이루어져 있기 보수가 때문에. 음,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약간 웃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 정신없이. 이번에 그 주차장을 뭐 이상하게 냈다고 잠깐 얼핏 들었어요, 그냥. 전에 설명했듯이 약간 교시별로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구조 문제에서 주차장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약간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 딱딱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한간에는 내가 지난번에 붙었을 때 최근 몇 회 시험 중에 제일 합격자가 많았어. 한 10% 정도 뽑았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뽑아서 또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좀 반발을 해서 이번엔 좀 합격률을 낮추려고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들어간 그렇더라고. 오빠. 이게 시험이 정확한 답안이 있어서 절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서 가끔 이렇게 파도가 있어. 2020년대에 엄청 많이 뽑았거든. 그 이후에 2021년 완전 이렇게 좀 다운됐다가 지난해에 조금 많이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무조건 잘한다고 붙는 게 아니고 약간 이 파도를 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뭐 분명히 아주 정상적이고 공정한 시험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재밌네. 요거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 글쎄, 나 어떻게 지냈더라? 도쿄를 가려고 했잖아. 그래서 건쟁이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몰랐는데 그 비자가 막혀 있더라고. 그래서 풀린 거 아니었어? 그때 알아볼 때는 막혀 있어서 안 되겠다 했는데 그때 쉐어한 게 그때 딱 풀린 거야, 그날. 10월 11일부터.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쯤에 맞춰서 일정을 짜봐야겠다 했는데 내가 그때 다리를 다쳤다고 얘기를 했었나? 예전에 사고 네. 나가지고 손목도 다치고 자전거. 손목. 손목도 아, 다치고 다리 자전거. 다쳤는데 계속 아픈 거야. 좀만 움직여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3달 동안 참고 있다가 며칠 전에 MRI를 찍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행을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대가 찢어졌다 그러더라고. 네. 아니, 그거를 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가 너무 참. 정말 미련하게 참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도쿄를 가는 거를 좀 미뤄야 되나라는 원래 홍콩 그러네. 갈 계획이 있었는데 홍콩에 저번에 얘기한 거 일하러. 있긴 한데 그것도 취소했었거든. 홍콩 가는 것도 아쉽지만 이제 곧 할 그 음, 도쿄 사례 조사를 이제 직접 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막 너무 신나게 했는데 좀 고민이야.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조커가 그러면 진짜 아직 갈 계획이었으면 그 밑에 있었던 사례들 다 조사했을 텐데 그러니까. 중간에 취소돼서 3개만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근데 너무 사람, 나는 책을 보면서 조사를 했는데 책 자체가 막 그냥 가이드북이 아니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보기는 했어. 그냥 가볍게. 안타깝다. 많이 언니, 아파? 근데 그거 인대 찢어진 거, 그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니까. 근데 뭐 어떻게 음. 관리를 해야 돼? 그냥 움직이질 말아야 되는 거야, 뭐야? 움직이지 말고 붙을 때까지. 맞아. 그 자꾸 찢어져요, 인대는. 한 번 다치면. 근데 병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준 거 아닌가? 뭐 기부스라든지 뭔가 응대라든지. 근데 내가 정형외과를 안 가고 한방병원을 계속 갔어. 아, 그래서 음, 일단 근데 침을 계속 진짜 맞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다들 물론 거기서도 잘 치료를 해주겠지만 정형외과를 가라라는 조언들을 많이 어, 해주더라고. 음.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야. 아직 절대 안 아직 갔구나. 절대 아직 안 갔구나. 아직 안 갔어. 아직 여유 있구나. 아니 내가 음. 한방병원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는 게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음.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부터 걷지를 못해서 어, 어이구. 근데 그때 동아리 선배가 나를 어, 데리고 그 한방병원으로 어, 갔어. 어, 근데 거기서는 한의사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건 근육이 놀란 거라고 그러면서 온열 치료하고 침 맞고 그러고 왔거든. 근데 계속 걷지를 못하겠는 거야. 쩔뚝쩔뚝하면서 몇 달을 지냈어. 그랬더니 좀 낫긴 낫더라고. 근데 내가 최근에 한번 또 여기 어디 다른데 이제 정강이 쪽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엑스라이를 찍어보더니 의사가 뼈 부러진 적 있냐는 거야. 어, 엑스레이를 보니까 우리 아니, 그 다리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사람 인체 해부도 같은 거 보면은 어, 이게 어, 메인 굵은 뼈가 있고 옆에 잔뼈가 가늘한 뼈가 하나가 더 있어. 응. 그게 부러진 채로 이렇게 어긋나서 붙어 있는 거야. 어머, 어머. 대박. 그때 부러진 거야? 그때 그럼- 골절이 아니, 그걸 됐었던 건데 안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 그때. 근데 근데 어떡해? 그 한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근육이 놀란 거라 그러니까 아, 그 근육 놀라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러고 살았지. 야,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얼굴 대박이다. 막상 부러졌어. 아파도 뭔가 그게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냥 참으면 되겠지라는 그치 약간 그치. 잔디아빠도 같은 와, 것 같아. 이게. 그렇게는 처음 다쳐본 거니까 아 그리고 꼭 나는 이게 너무 병원을 계속 미국에서만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로 거의 계속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막 병원 가고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 보험 처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오, 못하겠다, 오. 나는. 꼭 그래서 정형외과 꼭 가봐. 내 생각에 그러니까요. 료코는 비서가 필요한 것 같아. 비서. 옆에 한 명 두고 매니저가 컴퓨터나 필요하네. 의사까지. 어, 보험도 그래서 이번에 보험을 들었어, 결국은. 실비보험이라고 뭐의 약자인지 음. 모르겠지만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제 아니, 마음도 근데 다시. 잔디 아빠는 그러면은 그 뼈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부러뜨리고 동생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진 않대. 그 뼈는 다시 부러뜨리고 그 미셔야 되는 건 뭐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진짜 아니 그 엇나가서 이렇게 맞아. 잘못되면은 치료 방법으로 그걸 다시 다시 부러뜨리고 다시 부러뜨린다고? 올바르게 어. 연결해서 올바르게. 근데 내가 부러진 뼈는 사실 걷는 데나 이런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뼈라서 일단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상관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행히 어긋나긴 했지만 잘 붙어 있어서 그냥 둬도 된대. 괜찮대.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어쩐지 아프더라고. 나도 여기 쇄골이 금이 가는데 모르고 넘어갔었거든. 근데 아직도 아파. 그래서 다들 아직도 아파. 건강해. 2년 지났는데 다들 아니. 건강합니다. 다치지 말고. 언니 뭔가- 꼭 정형외과 꼭 가보세요. 근데 나는 좀 약간 오히려 잔디 아빠랑 반대로 정형외과 가서 별로 막 그게 없었던 것 같은 게, 오히려 정형외과는 수술하는 거 아니면은 깁스하는 거 말고는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갖고, 그냥 근데 그 깁스하고 인대에는 성경에 깁스가 맞나요?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음. 인대에는 깁스가 진짜 중요할 텐데 그 찢어진 거 야, 그거 그렇게 하는데 아무나. 얼마나 불편해. 나 저번에 손목도 깁스하고 집에서 3일 만에 내가 풀렀어.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럼 안 되지 않아? 멋진데. 언니 안 돼요. 제 친구가 인대가 한번 나가서 그걸 제대로 치료 안 했다가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그런 꼭 얘기 해야 돼요, 주변에서 인대. 많이 해주더라. 초반에 치료 제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해. 응. 그러니까 빨리 정형외과를 내일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쯤엔 가야겠네. 그리고 저번에 그 홍콩 프로젝트 막 팝업스토어 내가 엄청 걱정했었잖아. 이거 막 기한 내에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이거 나무를 안 쳤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맨날 이게 미국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항상 안 좋은 얘기하면 이렇게 나무를 꼭 쳐야 된단 말이야. 그 일이 벌어나지 않게끔. 내가 그날 나무를 안 쳐가지고 조금 약간 불안했는데 역시 미뤄졌어. 엎어졌어? 내 탓이야. 나무 안 쳐서. 진짜로. 미뤄졌고, 그래서 내년으로.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막 리브랜딩 하는 브랜드들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어디까지가 디자이너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기획자 영역인지 조금 아리송한 경우들이 있더라고. 이게 좀 그 브랜드 안에서
명확한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를 디자이너가 브랜딩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경우여가지고 이제 그 안에 CD가 없으니까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제품도 출시일이 늦어지고 제품도 아직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더라고. 계속 컨셉이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팝업 스토어가 뭐 팝업 스토어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이제 그쪽 브랜드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약간 영화 트레일러처럼 팝업에서 먼저 새로 하는 걸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스토어를 디자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기획이 바뀌어가지고 아직 제품 출시도 정확해지지 않아서 그럼 차라리 그 중심을 리테일에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제품 출시를 하고 그리고 팝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시 리테일 디자인을 하고 있어. 그 팝업 말고. 오, 그래서 리테일 먼저 하는데 근데 그 사이트는 프랑스여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쪽 로컬 팀이랑 앞으로는 해야 될 텐데 왜냐면 또 빌딩 코드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 컨셉 단계라 가지고 거기까지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서 팝업 대신에 지금 그 리테일 컨셉 무드보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 그 계약은 애초에 팝업하고 리테일까지 하는 걸로 다 계약은 돼 있었던 거야? 아니 원래 나는 팝업만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어, 이게 미팅을 하면서 자꾸 리테일 쪽으로 되면서 아 그러면 여기 컨셉도 좀 잡아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은 다시 처음부터 계약을 하는 걸로. 어. 음. 좀 미뤄졌지만 약간 법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넓어진 거, 계약 음. 규모가 좀 커진 건가? 그러면? 일이 많아진 음, 근데 그 거로 계약 들리는데? 자체가 좀 그냥 일반적인 리테일 인테리어 디자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때 그 리테일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 전체 리테일 음. 디자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아이디에이션까지만 내가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상황 보고 결정하는 걸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이 되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비용을 받는 거 아니면 어떤 거 실현시키는 것까지 비용을 다 받는 건가? 뭐 어떻게 계약이 되는 그게 거지? 상황에 따라 음. 다른 것 같아. 이게 딱 음, 명확하게 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서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건데 나 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까지 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무드보드까지만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됐어. 뭐 이런 얘기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자기 사업을 하는 프로페셔널이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 좀 아니야, 전에는 그냥 그거는 모르는 되게 것도 많고 맞아. 그냥 근황 토크할 때는 되게 잘 다치고 병원 안 가는 애 주변에 있는 애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아우 역시 대표님. 그러니까 다른 일은 이번 한 달 괜찮았어? 근데 뭔가 다리가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내가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나. 그냥 누워만 언니, 있으면 아니 되나. 언니 근데 운동을 그 하면 안 아픈 된다고 다리로, 지금. 일단 몸을 회복해. 아니 근데 언니 그 아픈 다리로 조깅하고 다리 아프다고 인스타그램에 또 막 올리고 자전거 타고 나는 하더만 막. 어, 그러니까 나 언니 너무 미련했던 것 같아. 정말 반성 진짜 자숙할게.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서. 운동하는 함께. 사람들이 그래서 안 나, 잘. 근데 음, 운동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운동할 때는 안 아파. 이게 어,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오히려 이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도파민인가 어,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아드레날린의 그렇구나. 노예가 돼서 운동할 때는 또 안 아프고 끝나고 아프지. 일단 병원을 가시고 음, 당분간은 운동하지 말고 푹 쉬시는 걸로 하시죠. 슬프지만 그래야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달, 사실 페로톤 끝나고 나서부터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난 이제 어, 됐다, 이 사무실에서는. 어, 그래서 뭐 일단은 시부야에 있는 오피스 하나 끝냈는데 너무 잘 마무리됐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는 잘 했고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새로 들어간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 뮤지엄인데 요거를 하고 나면은 회사 이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보스랑 세컨 보스랑 이야기를 잘 했고 지금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이 11월 초인데 기본 계획을 마무리로 아마 지금 사무실에서는 나올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도 처음에는 보스가 좀 쇼크라고 더 오랫동안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아쉬워하는데 나 같은 경우도 내 지금 일정을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논문 일단 학회에 내야 되는 그 논문 12월 초에
제출이라서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거고, 역산을 해봤더니 내년 5월에 이제 학교에서 디펜스 해서 이제 가장 빠른 코스로 하게 됐을 때 내년 9월에는 졸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9월이 끝났을 때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거를 준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 여행 가는 프로젝트도 그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주는 휴식으로 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휴식할 때 이제 일본도 안 가본 데 한번 좀 가보고 그다음에 유럽도 잠깐 갔다가 들어가 볼까 지금 생각 중이야. 지금 그 모티베이션이 별로 없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책도 읽어야 되고 뭐 할 거는 머릿속에 많은데 막 주말에는 좀 쉬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야마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카무라 히로시라는 그 코마겐코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채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잠깐 조용히 있다 오고 거기 사실 묘지야. 공동묘지. 어. 네, 사람들이 묘지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처음에 나도 일본에 왔을 때는 그 묘지가 되게 좀 거부감이 드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옆에 항상 묘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친숙한 공간이 돼서 그냥 가가지고 아 되게 기운 빠지는 곳이네라고 하면서도 조용하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갔다 왔고 단체 충전한 다음에 이제 10월 달 사무실에서 마지막 귀종의 미를 좀 거둔 다음에 11월 달에는 바짝 진짜 아마 집과 학교 도서관에서 계속 책을 보면서 12월 초에 제출하는 거에 포커싱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네. 그런 한 달이었어. 논문은 일본어로 쓰나요? 논문은 영어로 쓸 거야. 아, 원래는 일본어로도 좀 생각을 하다가 어찌됐든 이 논문을 제출하고 앞으로 생활을 할 때 한국에 가든 어떤 다른 나라에 가든 논문을 활용할 때 영어로 써야지 좀 보편적이니까 영어로 쓸 것 같은데 발표는 당연히 아마 일본어로 쓰는 줄 알았어. 네, 일본 박사학위 논문도 우리 석사할 아, 때처럼 그렇게 형식 다 갖춰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논문 만드는 그치 거야? 뭐 어, 거의 한 5, 600페이지 나왔지. 와. 아, 근데 그냥 나는 보통 테시스가 그 박사가 아니라 석사라서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박사니까 더 다른 보통 거네. 박사 논문은 그러니까 석사 논문 한 3개 합쳐놨다고 하면은 그 양은 그래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 오빠 주제가 파사드 나는 도시 그거였나요? 조직, 그래서 도시 후면부에 대한 이야기. 아, 이 이야기도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음,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할게.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도 솔직히 되긴 해. 어떻게 보면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학생이었다가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게 또 익숙해졌는데 다시 학교에 가서 1년 정도 다시 그 학생 시절로 가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이 있긴 해. 근데 그래도 이게 진짜 마지막 나의 선택이니까 이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6개월은 좀 재밌게 값지게 보낼 것 같네. 그러면 퇴사하면 퇴직금도 받아? 일본은 퇴직금이 그 아뜰리에는 없더라고. 아, 진짜? 찾아봤는데 10명 이하의 규모의 아뜰리에에서는 퇴직금의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 사무실에서 처음 계약 조건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그거는 자율적으로 사장이 음, 조율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 근데 보통 되게 일찍 말하나 보다.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말한 거 아니야? 그게 약간 관례야. 한 달 전에 한 달 이야기하는데. 전? 그거는 한 달. 한국도 그래. 한 달 전에는 얘기해서 응. 사실 우리도 일본은 더 빠를걸? 한 달 반 정도가 관례긴 한데 나는 그건 좀 빠듯하게 한 미국 달 전했어. 그냥 진짜 2주, 딱 2주 전에 말하는 것 같아. 어 여기는 그래요? 회식을 음. 한 달 전에 이야기해줘. 네? 그렇지, 오히려 일본은. 회식을 미리 아, 말해주는데, 그래? 그래? 어, 어. 오히려, 근데 또 레이오프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해고를 많이 하니까, 음, 해고도 그냥 진짜 당일 통보고 거의 대부분. 오, 그렇구나. 잘 갔구만. 당황스럽겠다. 정말 음, 나이스하게 말해주면 그 전날 말해주는 거고, 진짜 대박이다. 전날 뭐, 와, 5시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우와, 대박이다. 그날 와, 진짜 아침에 미국이다. 또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고, 카리네. 그리고 또 이제 퇴사하는 경우도 보통 2주보다 더 이상은 말 안 하는 거. 내가 첫 직장 이직을 할 때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한 달쯤 말했는데, 너무 큰 실수였어. 한 달 아, 전 한 게. 맞아. 나도 어떻게 보면 한 달 반 잡고 있었다가 너무 일찍 말해주면 그 일본 애들의 특유의 그게 또 있거든. 너는 우리 사람 아니야, 이런 거리감. 그래서 나도 꽉 채워서 아,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 그리고 일을 하기도 너무 애매해. 힘들었어. 왜냐면, 음, 새로, 이미 음, 갈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맞아. 프로젝트를 뭐 하기도 그렇고, 한 달이면 좀 너무 애매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 잡는 이유가 보통 인수인계 때문에
이제 하던 음. 일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거 인수인계하는 기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는 얘기해야 된다. 그게 음. 약간 관련 예의 뭐 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독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한 달. 진짜. 그리고 좀 좋은 회사들은 3달 전. 그러니까 오, 세 달 직업을 찾을 길다. 시간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뭐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걸 더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을 하기까지가 힘들지 하고 나면 조금 그래도 홀가분하게 한 달을 다녔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뭔가 사무실에서 뭔가 의견 낼 때 너무 홀가분하게 의견 낼 수가 있어. 그랬구만. 시원섭섭하겠다, 이제 마지막 날에 어, 나오려면. 난 되게 좋았던 첫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 지금 이 사무실이 내 그 건축 경험의 인턴을 제외한 실무의 첫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의 프로젝트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사무실 스태프들도 그렇고, 딱 되게 밸런스가 좋았던, 외국인에 대해서 존중도 많이 해주면서, 프로젝트도 꽤 괜찮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여튼 건정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마지노선이 생겼으니까 가려면 그 전에 가야 되겠네. 놀러 그러니까 가려면. 그 전에 놀러 와야 내가 가이드도 해주고 찌따야 언제 소개도 가야 해줄 수 되지? 있어. 저 진짜 음. 가야 되는데, 도쿄. 너는 빨리 한국에서 좀 가야 몸부터 되는데. 어디 언니 다리부터. 그냥 요번에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몸부터 회복을 하고 전신 회복하고 한 2주면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무도 3주, 정형 3주. 정형외과 일단 아니, 갔다 오고 우리 수 열심히 하면요. 맨날 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근황 토크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잔디 아빠도 그렇고 요코도 그렇고 에노자도 휴일이라서 너무 부럽다. 저는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잔디 아빠. 외노자. 료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